안녕하세요. 그린코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번역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번역기 프로그램을 살짝 보완해서 번역했던 이력을 계속 쌓아서 저장해주는 단어장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구동 절차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번역기 프로그램에서는 매번 번역할 때마다 텍스트 파일의 결과값이 엎어 씌워지고 기존의 결과값은 지워졌었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를 번역하면 땡큐라는 값이 저장되고 안녕하세요를 번역하면 그 기존의 땡큐라는 값이 없어지고 헬로우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얼마입니까? 라는 값을 번역하면 how much 라는 교과값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를 번역해도 똑같이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nice to meet you라는 값만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값들이 바로 지워지면서 새로 번역한 단어 혹은 문장의 값들만 파일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단어장과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기존에 번역한 원본 문장과 번역한 결과값이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를 번역해서 땡큐라는 값이 나왔다면 감사합니다라는 원본 값과 땡큐라는 결과값이 모두 같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번역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결과값 hello 이 두 가지 값이 누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얼마입니까? 라는 값을 번역을 하면 이제 얼마입니까? 라는 원본 값과 how much라는 번역 값이 누적돼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해 볼 예정입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리스트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리스트에 대해서 1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예를 들어 fruit이라는 바구니에 사과, 멜론, 딸기가 들어있다고 하면 파이썬으로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가 리스트의 시작과 끝이고 리스트에 포함된 각각의 값은 사이사이에 콤마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코드는 fruit이라는 리스트에 사과, 멜론, 딸기 이 세 가지의 값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리스트에 다른 값을 저장하려면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ruit 리스트에 오렌지라는 과일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append 함수 옆 괄호에 오렌지를 입력해주면 이와 같이 오렌지가 fruit 리스트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값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하려면 le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fruit 리스트의 값이 이와 같이 3개인 경우에는 3을 출력하고 4개가 있는 경우에는 4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ruit이라는 리스트 이름에 대괄호와 숫자를 입력하면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0을 입력하면 첫 번째 애플의 값을 가져오고 1을 입력하면 두 번째 값인 멜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2를 입력하면 세 번째 값인 스트로베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리스트 개념을 배웠으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텍스트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와서 번역을 한 이후에 그 번역한 값을 프린트로 출력을 하고 또 새로운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는 이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하나씩 값을 입력을 해서 번역해가면서 번역한 값들이 텍스트 파일에 하나씩 쌓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put 문구를 주석 처리했던 거를 활성화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값을 불러왔던 거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Ctrl Shift F10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면 이 하단에 실행창에 번역할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고 여기에 안녕하세요 번역하실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코딩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번역한 값이 hello picture coding 이렇게 번역한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텍스트 리더 코리아 언더바 리절트라는 텍스트 파일에도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일로 돌아와서 다른 문장을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F10를 눌러서 자, 다른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파이썬 엔터를 치시면 자, from python이라는 결과값이 뜨고요. 자, 여기 다시 이 결과값이 있는 텍스트 파일, 결과값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로 들어가시면 from python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번역했던 뭐 hello picture coding 요 값은 없어지고 새로 번역을 한 from python이라는 값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장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어장 기능을 추가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어장 기능을 추가를 하려면 텍스트 파일에 기존 값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값들을 추가해서 계속 쌓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절차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기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번역을 한 원본 값과 번역한 결과 값을 추가합니다. 자, 사용자에게서 받은 원본 값과 번역한 결과 값을 추가하는데 어디에 추가하냐? 요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에 저장된 기존 값과 여기에 새로 우리가 번역한 원본 값과 결과 값까지 추가를 했고요. 요 값들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자,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저희가 단어장 기능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기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들을 한번 리스트 형식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텍스트 파일에서 값을 불러오는 문구였죠. 이 문구를 컨트롤 X로 잘라내서 이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해줄게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서 값을 읽어올 때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를 read라는 함수를 읽어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불러야 되니까 자, 리스트 형식으로 값을 불러오려면 file.read가 아니고 readlines로 함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readlines로 함수를 바꾸면 각 줄의 값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번역을 하기 위한 값이 아니고 기존에 번역된 값이 저장된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번역된 값은 우리가 언더바 리절트 파일에 저장을 했었죠. 이 언더바 리절트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MSG는 우리가 번역을 하고자 하는 그 변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MSG 변수명도 바꿔주겠습니다. readlines 함수로 여러 라인들을 읽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lines라는 변수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문구로 기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불려와서 이 lines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사용자에게서 받은 원본 값과 번역한 결과 값을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자에게서 받은 원본 값과 번역한 결과 값을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자, 리스트는 여기 있죠. 리스트는 lines라는 리스트에 우리가 파일에 있는 값들이 다 저장이 됐었고요. 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때는 append를 씁니다. 자, append를 쓰는데 원본 값은 MSG죠. MSG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번역한 결과 값은 요 translated msg.txt 요게 번역한 결과 값이죠. 요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lines라는 리스트에
원본 값과 번역한 값이 다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요 lines라는 리스트 값을 텍스트 파일에 다시 저장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한다. 자, 요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요 두 가지 코드로 저장을 했었죠. 이거는 하나의 변수에 저장된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때 이런 문구를 써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리스트의 값들을 텍스트 파일에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라인들을 이제 하나씩 텍스트 파일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가져올 때는 리스트명 옆에 대괄호를 치고 0, 이건 첫 번째 값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두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고, 리스트가 아니고 라이스죠. 라이스라는 리스트에서 그 다음에 2, 3을 누르면 2는 세 번째 값, 이게 첫 번째 값,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값, 이제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텍스트 파일에 라이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항상 라인이 새로 추가가 될 때마다 이렇게 숫자를 하드 코딩으로 입력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반복문을 써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0, 1, 2, 3이니까 반복문을 쓰면 for n in range 3, 그러면 0부터 3까지 반복이 되죠. 여기다가 file.write, 그리고 이 안에다가 0을 넣어주면 이렇게 0, 1, 2, 3, 0부터 3까지 저장이 되는 거는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lines list, 그리고 괄호, 이렇게 하면 이 아래쪽에 4줄 라인과 이 위쪽 2줄 라인이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요 레인지에 3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이 3은 4줄이 있을 때 3이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고, 5줄이 있을 때는 4가 들어가고, 6줄이 있으면 5가 들어가겠죠. 이게 요 3이라는 수가 줄수가 되는 건데, 이 줄수를 알려면 먼저 요 라인스에 몇 줄이 들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요 3 대신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값들을 삭제를 한 다음에, 자, 몇 줄이 있냐, number of line이라고 해서 리스트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len 함수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len 가로치고, 자, 리스트명을 넣어주면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전체 라인 수를 3이라는 숫자 대신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이 코딩이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 부분들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번역할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코딩입니다. 저를 쳐주시면 이제 값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 리절트 파일에 가보면, 이게 글자가 깨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글자가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 UTF-8이라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한글이 입력이 될 때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이 뒤에다가 이 엔코딩 이 구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텍스트 파일의 값은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저 이 엔코딩 UTF-8이라는 문구를 써주면 한글 값으로 입력을 하더라도 한글이 깨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린 코딩입니다. 엔터. 한번 헬로 픽처 코딩. 자, 다시 한번 요 결과값 파일.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그린 코딩입니다. 요 한글 부분이 깨지지가 않고 요 우리가 원본값과 결과값 헬로 픽처 코딩이라는 결과값이 같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원본값과 결과값을 한 줄로 보여주면 사실 보기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줄을 띄워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msg라는 원본값과 translated msg.text라는 번역된 값 사이에 줄을 구분해주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백슬래시 그리고 영문 n, 백슬래시랑 영문 n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줄을 띄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번역기 프로그램. 자, 트랜슬레이터 프로그램. 자, 이제 보시면 번역기 프로그램이라는 값이 여기 입력이 됐고 원본값이 입력이 됐고 트랜슬레이터 프로그램, 이 번역기 프로그램이라는 값과 트랜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값 사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됐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띄어쓰기를 하려면 원본값과 번역한 값 그리고 기존의 값과 기존의 번역한 값과 새로 번역한 원본값 사이에 또 줄이 띄워져야 되겠고 요 사이에 줄이 띄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번역할 때도 또 줄이 띄워져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결과값과 뒤에 결과값 사이에도 줄이 띄워지면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한번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줄 띄워지는 거를 복사를 해서 앞쪽에다가 붙여놓고 더하기 표시를 해주면 앞쪽에 한 줄이 띄워질 거고 그리고 앞쪽에 한 줄이 아니고 한 줄을 더 띄어서 이거 아예 빈칸까지 만들어 주려면 요 n을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바리스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from python이라고 이제 결과값이 나왔을 텐데 이게 엔터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한 원본값과 번역을 완료한 번역된 값 그리고 원본값과 번역된 값이 이렇게 한 줄 간격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땡큐 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원본값과 번역한 값이 이제 누적돼서 이렇게 쌓이는 단어장 형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살짝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어장 기능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